내가 누군지 알아? 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나 해? 당장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강남은행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28세 여직원이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검소한 정장을 입은 한 노인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내 손녀한테 뭐 하는 짓인가?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5천억 원 인출 선언은 은행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실수한 거니까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한은행 본점 VIP 라운지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40대 남성 박철수가 28세 여직원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죠.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네가 실수해놓고 변명이야? 박철수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VIP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색해졌죠. 하은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은행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고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안내해드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히 잘못한 거지. 박철수는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나는 태성건설 박성두 회장의 아들이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 되겠어? 주변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의 아버지가 태성건설 회장이라는 말에 모두들 긴장했어요. VIP 라운지 담당 과장인 김영호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박철수 씨, 무슨 일이신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직원이 내 계좌 정보를 잘못 안내했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야? 김영호는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확인해보고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처리는 무슨 처리야? 이미 내 시간을 30분이나 낭비했다고. 박철수는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라운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점점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죠. 하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박철수의 말에 라운지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김영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객님, 그건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하다고? 내가 누군지 알고 말하는 거야? 박철수는 김영호를 노려봤습니다.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섞여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하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내가 실수해놓고 사과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거야? 박철수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얼굴이 이제 완전히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 은행 전체를 문제 삼을 거야. 하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잃을 수 없었어요. 결국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입구로 한 노인이 조용히 들어섰어요. 검소한 회색 정장을 입은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천천히 상황을 살펴봤죠. 강동혁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있는 젊은 여직원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낯이 익었습니다.
잠깐만 저 아이가. 강동혁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직원이 바로 자신의 손녀 하은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손녀한테 뭐 하는 짓인가? 강동혁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어요. 박철수도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뭐야, 누구야 당신은? 끼어들지 말고 가세요. 박철수는 강동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검소한 정장 차림의 노인을 그냥 평범한 고객으로 여겼어요. 여기는 VIP 라운지야.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고. 강동혁은 박철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하은은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하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강동혁은 손녀에게 다가가서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니? 다치지는 않았니? 네, 괜찮아요.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동혁은 다시 박철수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점점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왜 무릎을 꿇게 했나요? 이 아이가 실수를 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박철수는 여전히 강동혁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강동혁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함부로 말 못할 텐데. 강동혁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김영호를 바라봤어요. 김영호는 강동혁의 얼굴을 보고 뭔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김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동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강동혁입니다. 강동혁이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김영호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강대성그룹의 그 강동혁 회장님이신가요? 라운지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대성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박철수도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강대성그룹 회장님이신가요? 김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강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입니다. 손녀라고요? 김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던 하은이 강대성그룹 회장의 손녀라니 상상도 못했어요. 라운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철수는 점점 안색이 나빠졌어요. 강대성그룹이 얼마나 큰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회장의 손녀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니 믿기 어려웠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김영호가 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허리를 굽혔어요. 하지만 강동혁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이 상황부터 정리해야겠어요. 강동혁은 박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박철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은 씨가 회장님의 손녀라는 걸 전혀 몰랐다고 해서 용서될 일인가요? 강동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설령 내 손녀가 아니었더라도 직원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게 정당한 일인가요? 박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동혁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하은은 할아버지 옆에 서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당황스러웠어요. 할아버지,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지난 일이라고. 강동혁은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이런 일이 지나간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강동혁은 김영호를 불렀습니다. 과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네, 회장님. 김영호는 긴장한 채로 강동혁 앞으로 다가갔어요. 강동혁의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우리 강대성 그룹이 이 은행과 거래한 지 얼마나 됐죠?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회장님. 강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약 5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의 대답에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박철수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5천억. 강동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김영호를 다시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런 은행에서 내 손녀가 이런 취급을 받는군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강동혁이 김영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떻게 보장할 수 있나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일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죠? 김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동혁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강동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상무입니다. 지금 당장 대한은행 본점으로 오세요. 회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전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동혁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우리 은행 거래를 정리해야겠습니다. 거래 정리요? 갑자기 왜요?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와서 5천억 전부 인출 절차를 밟으세요. 강동혁이 전화를 끊자 라운지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5천억 전부 인출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김영호는 급히 강동혁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나요? 내 돈을 내가 빼는데 뭐가 문제죠? 강동혁의 말에 김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이 한 번에 빠지면 은행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요? 강동혁은 박철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손녀에게 무릎을 꿇게 했던 분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해결하겠습니다. 박철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동혁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이미 늦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해결하겠다고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저는 박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미 강동혁의 마음은 굳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라고? 강동혁은 손녀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내가 참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그때 라운지 입구로 급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한은행 본점장 김태우였어요. 강동혁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거였습니다. 강동혁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우는 숨을 헐떡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강동혁은 김태우를 바라봤어요. 본점장님 오셨군요. 때 맞춰 오셨네요.
무슨 일이신지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우는 상황을 대충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긴장했어요. 강대성 그룹과의 거래가 끊어지면 은행에 큰 손실이 될 수 있었거든요.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는 일인가요? 강동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 손녀가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말이에요. 김태우는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동혁을 봤어요. 정말로 하은이 강동혁의 손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은 씨가 회장님의 손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로 인해 우리 거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김태우의 얼굴이 급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5천억이 빠지면 은행 경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확실하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발 방지책이요? 강동혁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말은 이미 들었어요.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똑같은 말을 하셨거든요. 회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김태우는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천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면 은행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였습니다. 기회를 더 달라고요? 강동혁은 김태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20년 동안 거래하면서 이런 대우를 받는데 무슨 기회가 더 필요하죠? 김태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동혁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은행 측에서 고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때 라운지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강동혁의 비서실장 이상무였습니다. 회장의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거였습니다. 회장님, 오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이상무는 주변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긴장한 은행 직원들과 당황한 고객들을 보니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우리 은행 거래를 모두 정리하려고 합니다. 5천억 전부 인출 절차를 밟아주세요. 강동혁의 말에 이상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모든 거래를 정리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요?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빨리 처리해 주세요. 강동혁의 단호한 말에 이상무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결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김태우가 급히 이상무를 막았습니다.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시면 저희 은행에 큰 타격이 됩니다. 그건 은행 사정이지 제 알 바가 아닙니다. 강동혁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녀가 모욕당할 때는 신경 쓰지 않으시더니 지금은 은행 사정을 걱정하시는군요. 김태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동혁의 말이 정확했어요. 실제로 하은이 모욕당할 때는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거든요. 박철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큰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장님,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강동혁은 박철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에 내 손녀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을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더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박철수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동혁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것 같았어요. 너무 늦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상무는 은행 직원들과 인출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5천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어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 금액을 인출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무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강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김태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강동혁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이요? 강동혁은 김태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건가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김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 둔 것은 없었어요.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다 보니 무작정 부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김태우가 말을 잇지 못하자 강동혁은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군요.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은은 이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며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해요. 강동혁은 손녀를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때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단다. 그때 라운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동혁이 대한은행에 왔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기자들이 몰려온 거였어요. 은행 보안팀이 맡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밖에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상무가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강동혁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정말로 여러 언론사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온 것은 예상했던 일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강동혁의 말에 김태우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론에 이 일이 알려지면 은행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어요. 주가도 급락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언론 앞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강동혁이 김태우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사실을 숨기라는 말씀인가요? 김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을 숨기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박철수는 이제 완전히 공황 상태였습니다. 언론에 자신의 이름이 나가면 아버지 회사에도 피해가 갈 수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저만큼은, 당신만큼은 뭐요? 강동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만큼은 보호받고 싶다는 말인가요? 내 손녀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고요. 박철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동혁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자신이 하은에게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라운지 밖에서는 기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이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회장님, 다른 출구로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무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강동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숨어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죠. 강동혁의 결연한 태도에 은행 직원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강동혁 회장님,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라운지를 나서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며 질문이 쏟아졌어요. 강동혁은 침착하게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5천억 인출이 사실인가요? 한 기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동혁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우리 강대성 그룹은 대한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5천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움직인다는 것은 금융계의 큰 뉴스였어요.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강동혁은 잠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직원이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이 무릎을 꿇었다고요? 기자들이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고객이 우리 직원에게 잘못을 사과하라며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제 손녀입니다. 강동혁의 폭탄 발언에 현장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재벌 회장의 손녀가 은행에서 일하다가 모욕을 당했다는 것은 엄청난 뉴스였어요. 손녀분이 은행에서 일하고 계셨나요? 네,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원으로 말이죠. 그럼 신분을 숨기고 일하신 건가요? 강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오늘 일로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은행 분쟁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갑질 문제, 직장 내 인권 문제 등 여러 쟁점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강동혁은 잠시 생각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박철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고객이 직원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어요. 그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뉴스는 즉시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각 방송사와 인터넷 매체들이 앞다퉈 이 소식을 전했어요. 강대성그룹, 대한은행과 결별, 재벌 손녀 무릎 꿇린 갑질 고객 등의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대한은행 본점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김태우를 비롯한 임원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어요. 5천억 인출에 따른 유동성 문제와 이미지 회복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은행장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VIP 고객을 이런 식으로 잃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김태우는 고개를 숙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은 씨가 강 회장님의 손녀인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손녀든 아니든 직원이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한편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강동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들이었어요. 갑질 고객 제대로 혼내줬네. 이런 게 진짜 정의다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은행 직원들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박철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언제 알려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인 박성두 태성건설 회장에게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뉴스 봤어. 혹시 그 사건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철수는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성두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니? 사람을 무릎 꿇게 하다니. 정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미 늦었다. 강 회장 같은 분을 적으로 돌렸으니 어떻게 될지. 박성두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강대성 그룹의 영향력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재계에서도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대한은행의 주가는 뉴스가 나간 직후부터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었어요. 5천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은행 경영에 큰 타격이었거든요. 은행 관계자들은 주가 방어를 위해 긴급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동혁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은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려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이렇게 큰 파장이 일 줄은 몰랐어요.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동료들과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모두들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내용이었어요. 평범한 동료였던 하은이 재벌 손녀였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강 회장님 손녀였어? 전혀 몰랐어. 미경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미안해, 말하지 못해서. 할아버지께서 비밀로 하라고 하셔서. 아니야, 이해해. 하지만 정말 놀랐어. 그리고 오늘 일은 정말 화가 나더라. 미경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박철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던 하은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것에 화가 났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둘러싼 토론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슷한 사례들이 연쇄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갑질 피해 사례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강동혁의 결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 방송사의 아침 뉴스에서 톱으로 다뤄지고 있었어요. 갑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재벌 손녀가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무릎을 꿇게 했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부분 강동혁의 결정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갑질 행위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근절되어야 해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백화점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고객이라는 이유로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대한은행에서는 비상대책회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가는 하루 사이에 15%나 급락했어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무담당 이사가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은행장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20년 넘게 은행을 운영해왔지만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강 회장님을 다시 만나 뵙는 게 어떨까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죠. 한 임원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원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이미 강동혁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상황에서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박철수는 태성건설 사무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두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이 올 것 같았습니다. 언론에서 우리 회사 이름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박성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중견건설회사 회장 아들의 갑질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었어요. 회사명은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수습해 보겠어요. 박철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 뒤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수습이 될 것 같냐? 강대성 그룹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박성두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강대성 그룹과 태성건설의 규모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컸어요. 정면으로 맞서봤자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강 회장님께 직접 사과드리는 게 어떨까요?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성두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연 만나주실까? 이미 언론에까지 나간 상황에서 말이야. 한편 하은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며칠간 휴식을 취하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걱정될 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부담감도 컸습니다. 미경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은행 분위기가 어수선해. 모두들 걱정하고 있어. 하은은 미안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해. 내 일로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 뭔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오히려 그 사람이 너무 심했어. 회장님이 제대로 해주신 거야. 미경의 답장을 보며 하은은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동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갑질 문제를 다룬 심층 취재 프로그램까지 제작되었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고객이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과 직원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해요. 한 사회학자가 지적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게시판에는 응원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강 회장님 정말 멋있으세요. 이런 분이 진짜 리더십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댓글들을 보며 하은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건 발생 3일째 대한은행에서는 드디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들이 가득 찬 회견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은행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은행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직원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는 명백히 저희의 잘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은행장은 준비해온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먼저 담당 지점장을 즉시 해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에요. 김태우 본점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 회장님께는 어떻게 사과하실 건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은행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직 면담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시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겠어요. 실제로 강동혁은 은행 측의 면담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입장이었어요.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만날 의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대성그룹에서는 또 다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상무 비서실장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회장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번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상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갑질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원하십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기자들은 강동혁의 확고한 신념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사회 개선에 대한 진정한 의지였던 거죠. 박철수에 대한 여론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의 신상 정보가 속속 공개되고 있었어요. 태성건설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박철수는 외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길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태성건설 사무실에도 항해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박성두는 결국 아들에게 당분간 집에서 자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회사까지 망칠 셈이냐? 박성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사과하러 가보겠어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성두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게 통할 것 같냐? 강 회장님이 만나주실 리가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박철수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로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 하은은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어요.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식욕이 없었거든요. 할아버지, 너무 큰일이 된 것 같아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동혁은 손녀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큰일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바뀌겠니? 하지만 은행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동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어. 강동혁의 말에 하은은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자신도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정말 은행과 거래를 끊으실 거예요? 강동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다면 다시 고려해 볼 수도 있어.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은행이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고객 서비스 매뉴얼을 완전히 새로 만들고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갑질 방지를 위한 특별팀도 신설된다고 했어요. 이 팀은 고객과 직원 간의 분쟁을 전담해서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팀의 리더로 하은을 영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은 씨를 갑질 방지 특별팀 리더로 영입한다고요? 기자가 확인차 다시 물었습니다. 은행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직접 경험한 분위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판단했어요. 이 소식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제는 가해 방지의 선봉에 서게 된 것이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하은은 이 제안을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범한 은행원에서 갑자기 특별팀 리더가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하은아? 강동혁이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계속 은행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이런 큰 책임을 맡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린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진심이야.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 말이야. 강동혁의 격려에 하은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해보겠어요. 며칠 후 하은은 새로운 직책으로 은행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박수로 맞아주었어요. 미경을 비롯한 친한 동료들은 특히 기뻐했습니다. 하은아,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대표로 열심히 해줘. 미경이 하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은을 응원해 주었어요. 그동안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첫 업무는 전국 지점 현황 파악이었습니다. 하은은 팀원들과 함께 각 지점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어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갑질 사례들이 있었어요. 어떤 고객은 직원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했고, 또 다른 고객은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켰다고 했어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하은이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겪은 일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였습니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직원들이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한 전문가가 제안했습니다. 고객이라고 해서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해요. 합리적인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은은 이 의견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그날 더 당당하게 거부했어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준다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상호 존중 서비스 원칙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고객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고객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은이 직원 교육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나 특별팀에 신고하면 돼요. 여러분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것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은행의 사례가 화제가 되면서 금융업계 전체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우리 은행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쟁은행의 임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어요. 무작정 갑질하면 오히려 본인이 손해를 본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실제로 갑질 고객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박철수도 이런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 못한 채 뉴스만 보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파급 효과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아, 이제 좀 정신 차렸니? 박성두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권력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박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요. 박성두는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변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렇게 해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대한은행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하은이 이끄는 갑질 방지팀의 노력으로 직장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신고 건수는 어떻게 됐어요? 하은이 팀원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90%나 줄었어요. 이제는 고객들도 많이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 시스템을 적극 지지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었거든요. 직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하니까 더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은 씨 덕분에 우리 은행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한 고객이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더 밝아 보여요.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하은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힘든 경험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다른 업종에서도 이런 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을 오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보고 싶어요. 한 백화점 관계자가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어요. 더 많은 곳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강동혁도 손녀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졌어요.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강동혁이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용기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은행과의 거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동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대한은행의 변화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 한다. 정말 변했다는 걸 확인했거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은행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강대성 그룹과의 거래 재개는 은행에게는 큰 호재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었습니다. 한편 박철수는 조용히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요양원 직원이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아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6개월 전에 박철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 거였어요. 권력으로 누르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박철수는 용기를 내어 하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6개월 동안 써왔던 사과의 마음을 담았어요.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없어서 편지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하은은 그 편지를 읽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명히 화가 났던 일이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할아버지께 이야기해보니 강동혁도 관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야. 결국 하은은 박철수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처음 사건이 일어났던 VIP 라운지였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철수는 하은을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하은의 너그러운 마음에 박철수는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이 이토록 관대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고 싶어요. 박철수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하은은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봄날 하은은 할아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하은이 지난 1년을 돌이키며 말했습니다. 강동혁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구나.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겠죠. 하은의 말에 강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가치는 지위나 재산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때로는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실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분명 더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